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검정고시 학원 다닐 때 겪었던 기이한 썰입니다. 요거 재밌더라고요. 요거 재밌고 약간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 괴담이라 또 귀하죠. 한국 괴담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일본 괴담이 많고, 그리고 한국 괴담 중에서 이만큼 재밌는 게 뭐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공포 괴담. 검정고시 학원 다닐 때 겪었던 기이한 썰. 중간에 사족으로 욕 좀 있어. 전 욕 다 읽습니다. 말맛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고등학교를 2학년 때 그만뒀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좋아하는 여자가 고등학교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를 좋아해서. 독산동 근방에 이모 집에서 기생하면서 노량진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었다. 몇 번 여기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주유소 일을 시작한 것도 이 즈음부터. 여하튼 그렇게 오전엔 검정고시 학원 가서 공부하고 오후부터 밤까진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뭐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었어. 나는 어쩌다 보니 조금 늦게 들어가서 학생반도 아니고 성인반도 아닌 뭔가 짜깁기 반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됐어. 검정고시가 매년 4월이랑 8월에 있는데 생각이 없는 건지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꼭 중간에 접수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 나처럼. 내가 들어간 반에는 나랑 비슷한 10대 꼴통들을 비롯해서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엄청나게 다양했었는데 그 중에 30대 중반의 한 누나가 있었어. 10대들은 그 누나를 대모라고 불렀어. 그냥 그랬어. 누나라고 하긴 못하고 이모는 더더욱 못하고 누나라고 해야지 센스 있게. 안 그렇습니까? 자, 50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어린애들 간식이나 그런 것들을 평소에 살뜰하게 챙겨주셔서 다들 대모님 했었거든. 반쯤은 농담 겸 장난스러운 호칭이었지. 근데 이 30대 누나가 나이로는 다음 서열이라 다들 두 번째 대모님이라고 불렀던 거야. 여하튼 이 누나는 미용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어. 검정고시 공부랑 병행하고 있었던 거야. 같은 반 모든 학생이 알고 있었어.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학생들 붙잡고 자기 얘기를 했거든. 외모는 아주 평범했어. 마른 것도 아니고 통통한 것도 아니고 얼굴도 그냥 평범하고 안경을 썼고 머리는 흑발의 긴 편이었는데 항상 하나로 묶고 다녔어. 윤기는 없었고 다소 푸석푸석한 느낌의 머리카락이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다. 미용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린스도 하고 좀 머리 관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내가 종종 했었으니 말이야. 아무튼 대체적으로 살가운 성격이었어. 다들 원만히 지냈고. 다만 나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 때때로 학생들끼리 335 모여 대화를 나눌 때가 있잖아. 밥을 먹을 때나 간식을 먹을 때나. 누나가 이야기에 열중할 때면 눈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는 때가 종종 있었어. 좌우의 눈이 완전히 따로따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좀 기생수 느낌? 뭐야? 왜 이래? 아주 얇은 은퇴 안경 너머에서 양쪽 눈알이 제각각 돌면서 막 목소리를 높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무섭진 않았어. 학원이었고 학생들 10수명이 함께 있는 교실 아니었으니까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어딘가 부족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검정고시 학원 많이 오기도 해. 학습장애 내지 비슷한 문제들 때문에. 그냥 눈 쪽이 좀 아픈 사람이겠거니 했지.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야. 모의고사는 아니고 아무튼 검정고시 학원에서도 그 비슷한 시험을 치는 날이 있었어. 그래서 그날은 일찍 끝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교실을 나오고 있었다. 같이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날은 결석했어. 나는 혼자 밥 먹고 PC방에서 시간 좀 때우다가 주유소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와서 말하는 거야. 자기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사준다고. 그린라이트 같죠?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두 가지 이유로 수락했어. 첫째, 나는 알바를 하고 있었어도 굉장히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둘째, 얼마 전에 누나가 요약 노트를 보여줘서 그걸 다 베껴서 쉽게 시험을 봤거든. 그래서 알았다고 했지. 콩밥 먹여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학원을 나왔는데 갑자기 택시를 잡고는 나더러 타려는 거야. 난 순간 왜요? 했어. 근데 누나가 빨리 타라고 재촉을 하더라. 뒤쪽에서 차들이 클락션 빵빵 울리는데 안 타고 멀거니 서 있기도 못해서 일단 탔어. 그리고 생각했지. 누나가 좀 근방에 어디 식당 가나 보다 하고 차는 계속 달려서 신길동 끄트머리까지 갔어. 신길동은 노량진에서 대방 지나서 가야 하는 곳인데 대충 택시로 10분 조금 넘게 걸렸어. 오래 탔네요. 택시는 한 허름한 빌라 앞에서 멈췄어. 누나가 요금을 내고 나랑 같이 내렸지. 내가 물어봤어. 여기 어디냐고. 누나는 대답했지. 자기 집이라고. 나는 좀 어이가 없었어. 밥 먹자더니 왜 집까지 데려왔냐고 물었지.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 집에서 밥 해먹으면 돈도 안 들고 좋지 않냐고. 그리고 자기가 미용사 자격증 공부해서 머리도 잘 자르는데 너 머리가 좀 지저분하니까 잘라주겠다고.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내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데리고 갔어. 누나의 집은 1층이었어. 그런데 누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 문간 앞에 서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5초 정도 가만히 있었어. 거실 한가운데에 2명이 앉아 있었어. 누나의 어머니로 보이는 60대 초중반의 할머니랑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랑 나란히 소파 앞 바닥에 앉아 있더라고. 할머니랑 한 남자가 이제 나란히 앉아 있고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어.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니까 눈짓으로 누나에게 물었지. 그러니까 누나가 말하는 거야. 엄마, 나 학원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데려왔어. 너도 인사해. 한이야. 우리 엄마랑 내 남동생이야. 난 진짜로 안녕하세요 라고 했다. 말이 안 떨어져서 수설에서 거리는 걸 진짜로 했지.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날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정면으로 돌렸어. 그리고 누나의 엄마란 분은 내게 고개를 아주 천천히 2번 끄덕여 보이시더니 아들을 따라 정면으로 고개를 돌리더라. 뭐야? TV 보고 있는 거 아냐? 누나가 나한테 말했어.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그 말에 따라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섰어. 누나가 자기 방을 가리키며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 거실을 지나치면 벽과 붙은 작은 주방이 있고 정면에 화장실이 있고 그 오른쪽이 누나의 방이었어. 그리로 향하는 도중에 내 등골에 소름이 확 끼치는 거야. 거실을 지나치면 벽과 붙은 작은 주방이 있다. 정면에 화장실이 있고 그 오른쪽이 누나의 방이다. 그리로 향하는 도중에 내 등골에 소름이 확 끼치는 거야. 지금도 그 감각을 잊을 수가 없는데 거실엔 텔레비전이 없었어. 근데 누나의 엄마와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거실 소파 바닥에 앉아서 멀거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 어쩐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정면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더라. 뭔가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상태에서 누나 방에 들어갔어. 누나 방의 첫인상은 그냥 지저분했어. 뒤쪽은 붙박이장이고 옆은 침대 없이 바닥 위에 깐 이부자리. 이부자리에 누웠을 때 발이 가는 쪽, 창문이 있는 쪽으로 책상이 있는데 책상 위에는 마네킹 머리가 3개 있었어. 개 무서워. 근데 뭐 미용사 자격증 준비하니까 있을만은 한데 괜히 좀 소름은 돋네요. 미용 연습할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 3개 중 하나는 완전히 대머리였고 나머지 2개는 미용 문외한인 내가 봐도 들쑥날쑥한 머리를 하고 있었어. 조금 있다 누나가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어. 나보고 커피 한잔 하라면서 주는데 컵이 더러웠어. 끝에 뭔가 고춧가루 자국 같은 것도 묻어 있었고 난 덜 더러운 쪽으로 입을 대고 마시면서 생각했어.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진작에 사라졌어. 난 그때 18살이었고 뭔가 결정장애가 심할 때였어. 위험을 느낀 순간에도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누나랑 가족들이 나 때문에 뭔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고. 되게 착하네.
나한테 밥 해주려고 날 불렀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럴 게 아니라고. 순 병신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지. 그저 빠져나가야 되는데. 방에 멀거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누나는 주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뭘 만드는데 좀 있다 보니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엄마, 밥 없어. 없어. 학원 동생 밥 해주기로 했는데 없는데. 땡땡아, 밥이 없는데. 없더라. 어떡해. 그러게. 어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런 식이었어. 조금 있다 누나가 방에 들어오더니 나한테 말하는 거야. 미안한데 밥이 없다고. 라면이라도 먹으면 안 되겠냐고. 뭔가 이상해요. 집 상태가 이상해. 그저 잔에 고춧가루 껴있고 이러면 다른 식기는 얼마나 더럽겠어. 난 이 집에 들어온 뒤로부터 계속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고 빨리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덮어놓고 상관없다고 했어. 아니 오히려 라면을 좋아한다고 했어. 아니, 돈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 밥도 없고 뭐 밖에서도 안 먹지. 택시비 냈네. 그러니까 갑자기 누나가 엄청 어색한 웃음을 빼물고는 말하는 거야. 라면 사게 돈 좀. 그 순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분이 적 같아졌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팔다리 살갗이 전부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고. 개 씨발이었어. 글 쓰는 지금도 개 씨발 같아. 가끔 꿈에도 나온다고 저 누나 얼굴이. 주머니 뒤적여 보니까 3,000원인가 있었어. 그거 누나 다 줬지. 누나는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동생을 시키더라. 라면 사오라고. 남동생이 3,000원 받아가지고 라면 사러 나가고 나는 멀거니 앉아 있었어. 걔 스발. 지금 그냥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난 진짜 어리고 깡도 없었다. 들어오지도 말았으면 될 걸 가지고. 근데 싹둑. 이런 등신 같은 위성어를 삽입한 걸 이해해. 진짜 내 귀에 저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한참 생각에 빠져 있는데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린 거야. 시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나의 왼손에 커다란 막대,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웃고 있었다. 가위 끝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걸려있더라. 당연히 그건 내 머리카락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벌컥 화를 냈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갑자기 뒷머리를 왜 자르시냐고. 진짜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다. 소리라도 버럭 지르지 않으면 뭔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던 건지. 근데 누나가 그 즉시 눈알이 따로따로 돌기 시작하는 거야. 학원에서 학생들이랑 대화할 때 이야기에 열중하면 그랬듯이 침을 튀겨가며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 이 누나가 뭐가 돼? 너 생각해서 머리 좀 잘라주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래? 응? 이런 식이었어. 더 이상 다른 논리는 없었다. 막무가내로 내 머리를 자른 데에 대한 사과는 하나도 없었어. 이것도 내가 회상하면서 깨달은 거고 그 당시엔 정신이 없었어. 내가 뭐라고 했을까? 죄송하다고 했다. 진짜 그냥 죄송하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누나의 어깨 너머로 반쯤 열린 누나 방문이 보이는데 그 바로 앞에 라면을 사러 갔던 남동생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대충 10cm 정도의 틈이었을 거야. 양쪽 눈, 안쪽이 다 보였고 코와 입도 보였으니. 내가 처음 눈 마주친 다음엔 눈을 피했어. 그런데 계속 보는 시선이 느껴지니까 다시 쳐다봤거든. 그러니까 남동생이 손에 든 검정 봉지를 들어 보였어. 라면 사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되게 그거 같다. 타이는 지옥이다. 집 같아요, 그냥. 가정 버전. 아무튼 내가 누나한테 말했지. 누나, 저기 라면 사오신 것 같아요. 남동생을 뭐라고 호칭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했어. 누나가 남동생을 돌아보더니 씩 웃었어. 왜 웃었을까? 난 지금도 모르겠다. 누나가 가위랑 자를 내려놓고 나가서 라면을 끓였고 좀 이따 나보고 나오라고 했어. 주방으로 나갔는데 나는 가방을 이미 어깨에 맸어. 나갈 생각으로 맸는데 남동생이란 사람이 현관 앞에 그냥 진짜로 현관 신발 놓는 곳에 그냥 서 있는 거야.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와중에 누나란 인간은 나보고 라면을 먹으래. 개씨발. 먹었다. 그 좁은 주방 2인용 식탁에 앉아서 내가 앉은 방향에서 좁은 거실과 현관문이 다 보이는데 등만 보이는 어머니라는 사람은 텔레비전도 없는 거실을 보면서 계속 앉아있고 남동생은 현관을 지키듯이 서서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는 누나랑 마주 앉아서 라면만 먹고 있고 진짜 남동생분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못 물어봤다. 이거 물어보면 바로 위험해질 것 같아요. 진짜. 상식적으로 이상한 분위기인 건 알지만 그걸 입 밖으로 냈다간 나한테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꾸역꾸역 라면만 먹었어. 다 먹고 나니까 누나가 머리 마저 잘라준다고 방으로 오래. 에바야, 이쯤에선 질러도 질러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말했어. 나 주유소 일하러 가야 된다고. 머리 자르다가 그냥 목 찔러버릴 것 같아. 내가 주유소 일하러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누나가 또 좌우 두 눈이 따로따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보다 앞서서 그냥 나왔어. 남동생은 여전히 현관에 서 있었어. 온몸에 닭살 돋은 상태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최대한 얼굴 굳히고 신발을 신었어. 끈 운동화였는데 끈을 묶지도 못했어. 신발에 발 꿰는 내내 남동생이 바로 옆에서 나를 내려다보는데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다. 신발 다 신고 문을 열자마자 계속 정면을 보면서 앉아있던 누나의 엄마란 분이 목청이 째지도록 웃기 시작했다. 히히히히 뭐 이렇게 웃었나? 하하하하. 내가 처음 타고 왔던 택시에서 내린 집 내가 처음 타고 왔던 택시에서 내린 집 앞까지 나왔는데도 계속 들렸다. 난 일단 미친 듯이 뛰었다. 뒤도 안 돌아봤다. 당시 신길에서 대방까지 버스로 10분인데 그걸 달려서 20분 만에 주파했다. 진짜로. 노량진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바로 주유소 가서 일하고 그날 같이 주유소 일하고 학원도 다니는 친구한테 다 얘기했다. 그거 미친년이라고. 걔 쓰발이라고. 참고로 이 친구는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 좋은 친구고 입이 무겁다. 다음 날 학원에 갔는데 누나가 나를 불렀어. 뭐야? 왜 불러? 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되니까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와달라고 해서 학생들 담배 피우는 비상계단 쪽으로 갔어. 나한테 귓속말을 했어. 땡관이한테 얘기했어? 땡관이는 내 친구 이름이래요. 뭘요? 했잖아. 그러니까 뭘요? 땡관이한테 어제 일 얘기했잖아. 했으면서. 뭐가요? 누나네 집 간 얘기요? 그게 뭐요? 무슨 할 얘기거리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안 했어? 안 했는데요? 정말? 안 했다고요. 그리고 할 얘기가 뭐가 있냐고요. 누나네 집 간 게. 땡관이는 너한테 들었다고 하던데. 내 친구가 절대로 말을 할 리가 없거든.
근데 저렇게 날 살짝 떠보는 걸 보고 정말 가까이 붙어 지내다간 언제 칼 맞겠다 싶어서 그냥 씹고 돌아 나왔어. 나 그리고 학원 그만뒀다. 수원으로 이사 오면서 도저히 그 누나를 볼 수가 없어서 학원 때려치우고 혼자 공부해서 8월에 땄다. 나중에 친구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누나가 정신병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던 사람이더라. 친구는 어떻게 알았냐면 학원 사회 선생님이랑 술자리에서 들은 거. 약혼자를 칼로 찔러서 구속된 적도 있다고 하대. 쓸데없이 긴 이야기를 읽어줘서 감사하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썰 역시 읽어도 너무 무서워. 가족 전체가 정신병 전력이 있는 걸까? 그런 것 같아요. 정신병이 지금 유전의 경우가 꽤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우리 집에 올래? 라고 하면 갈 수도 있잖아요. 약간 혹해가지고. 근데 집이 약간 저런 식이고 밥도 준다 했으면서 안 주고 막 고춧가루 껴있고 자네. 동생한테 라면 사오라 그러고 이러면 무서울지도. 재밌다잉. 그리고 이 썰이 좀 되게 좋았던 게 욕을 막 이렇게 써놓은 게 진짜 진심이 담겨있는 썰 같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생동감이 있었다. 생동감. 재밌었습니다. 간만에 재밌는 한국 괴담을 읽은 것 같아요. 자, 다음 괴담입니다. 오늘의 판. 이번 것도 제목 보니까 한국 괴담이죠. 자, 다음 괴담은 선생님 가족을 따라서 한국까지 온 일본 귀신입니다. 서울 사는 24세 여자입니다. 판에 글 써보는 건 처음이네요. 무려 5년 전 내가 고딩이었을 때 들은 이야기. 법과 사회를 가르쳐 주시던 이쁜 선생님이 겪은 일임. 선생님 대 가족은 선생님 남편도 교사라고 하네요. 어렵게 얻은 아들 셋. 이렇게 셋임. 아들 관련해서도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일단 넘기고, 부부가 선생님을 하니까 아무래도 방학 때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된다고 함. 일이 있었던 그때, 그해 여름방학 때는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떠나신 거임. 처음엔 다 좋았다고 함. 거리도 깨끗하고 개성 넘치는 옷차림의 청년들도 구경하고 선생님과 가족들은 기분이 좋았음. 딱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식당에서는 기분이 나빴음. 음식 양이 인간적으로 너무 조금이었던 것임. 혐한 아니야, 혐한? 아니겠죠? 대식가인 선생님의 남편도 화가 났고 5살 아들조차 양이 부족했다고 함. 그래도 선생님 가족은 꾹 참고 숙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음. 낭비해서는 안 됨. 여행 경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는 밤에 시작되었음. 자정이 넘었는데 배가 고픈 아들이 잠을 못 자고 울기 시작한 거임. 달래고 혼내고 해도 울기만 함. 할 수 없이 선생님 가족은 편의점을 찾아가기로 했음. 그 숙소가 좀 외진 곳에 있어서 편의점에 가려면 차를 타고 도로로 나가야 했다고 함. 도로에 있다는 그 편의점도 막 주변에 건물이 많고 그러지 않고 정말 딱 생뚱맞게 편의점 하나만 도로변에 세워져 있었다고 했음. 편의점은 선생님네 차가 있는 차도 건너편이었음. 일단 차를 갓길에 댔음. 근데 아들이 차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함. 선생님은 걱정이 된 나머지 차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남편분과 편의점으로 향했음. 왜 애를 두고 가? 이 부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분이 일본말을 못했던가 해서 둘이 같이 가야 했음. 눈은 아들에게서 잠시도 떼지 않았다고 함. 와, 그림도 있어요. 그림 왜 이렇게 잘 그렸어? 차의 정석이다. 이게 진짜 애가 울 정도로 밥을 적게 줬다는 게 말이 돼? 아무튼 근데 아들이 꼭 누군가랑 얘기를 하듯이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중얼거리는 거임. 선생님은 제가 뭘 하나 하다가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차로 돌아갔음. 땡땡이 혼자서 뭐 하고 있었어? 안 무서웠어? 일본 아줌마랑 얘기했어. 일본 아줌마? 근데 선생님은 아들을 쭉 지켜보고 있었음. 아무도 차에 다가오지 않았고 다가올 사람도 없었음.
차도 한 대 안 지나갔다고 함. 새벽 1시에 외진 도로였고 차 없이 사람만 다니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았음. 그래서 선생님이 또 물어봤음. 선생님, 그 아줌마는 어떻게 생겼는데? 머리가 하얗고 옷도 하얘. 아줌마가 일본말로 말 걸었어? 땡땡이는 일본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네 하고 갸웃거렸다고 함. 선생님은 얘가 꿈을 꿨구나 생각했고 그 상황이 웃겼음. 저도 웃길 것 같아요. 일본말 못하는데 일본어 하는 아줌마랑 대화한 게 웃겼다고 합니다. 근데 무서울 법도 한데. 아무튼 선생님 가족은 숙소로 돌아와서 새벽 2시에 온갖 음식물을 섭취하였고 며칠 더 여행한 뒤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심. 재밌겠다. 근데 이상하게 아들이 기운이 없고 시름시름 앓았다고 함. 아줌마가 꿈에 나와. 이런 말도 가끔 했는데 선생님과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음. 그냥 해외여행이 힘들어서 몸살이 났다고만 생각하심. 완전 T 교사들이네요. 하지만 선생님은 곧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끼셨음. 그 흰 머리와 흰 옷의 아줌마가 선생님 부부에게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임. 그 아줌마 귀신은 선생님에게 먼저 보였음. 대담하게도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36명의 아이들도 함께 있을 때 등장해 주심. 물론 학생들은 못 봤지만 선생님은 여느 때처럼 교탁에서 수업을 하고 계셨음. 그날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무더운 날이었는데 환기를 시키느라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하셨음. 근데 맨 뒤에 커튼이 갑자기 살랑하고 흔들리더니 창문을 넘어 흰 머리 귀신이 스르륵 나타남. 단발이네요. 암튼 저 귀신은 선생님을 보고 빵긋 웃었고 그대로 종종종 걸어서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입술이 빨간색이었고 흰색 기모노를 입고 있었음. 그냥 딱 보는 순간 아들이 봤다는 그 여자구나 싶었다고 함.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너네 지금 뭐 이상한 거 못 느꼈니? 하고 물었음. 아이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봤음. 선생님이 자신이 환각을 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창가 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조심스레 말했다 함. 선생님, 바람이 안 불었는데 커튼이 혼자 움직였어요. 선생님은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음. 하지만 남편분은 선생님을 믿지 않았음. 워낙 귀신 같은 걸 잘 안 믿으신다고. 그래서 흰머리 귀신은 착하게도 남편분 눈앞에도 나타나서 믿음을 심어줌. 귀신이 남편분을 좋아했는지 선생님한테는 딱 한 번 보인 게 다였는데 남편분한테는 지속적으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함. 창문 있는 옛날 교실문 다들 아심? 남편분이 수업을 하고 있으면 뒷문에서 남편분을 쳐다봄. 와우. 무서워. 딱히 뭔가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꾸 저러고 보니까 수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기분도 나쁘고 무엇보다 아들이 계속 시름시름 앓아 누워있으니 남편분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음. 그래서 두 분은 수소문을 해 퇴마를 잘 하신다는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심. 딱히 종교를 가진 건 아니었지만 주변인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함. 약속 날짜를 잡고 아들과 함께 방문을 하자 목사님은 선생님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심. 아들과 목사님과 남기고 나온 선생님은 초조하게 밖에서 기다렸음. 시간이 지나자 목사님은 아들의 손을 잡고 나와 다 됐다고 퇴마에 성공을 했다고 말해주심. 그리고 테이프 하나를 선생님께 주셨는데 집에 가서 틀어보니까 목사님과 아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다고 함. 처음에는 정말 일상적인 이름이 뭐니? 음식은 뭘 좋아하니? 엄마 아빠랑 여행 재밌었니? 이런 질문이고 아들도 대답을 잘 했다고 함.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들이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변하더니 쉴 새 없이 일본어로 말하는 것이 녹음되었다고 함. 선생님은 너무 소름이 끼쳐서 당장 테이프를 버리심.
일본은 귀신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이상한 표시 같은 걸 해놓는데 아무래도 차를 세워둔 도로가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하신다고 함. 그러면서 요즘 귀신은 물 건너 비행기도 타는 거냐고. 점점. 너네도 조심하라며. 점점. 재밌네요. 이런 얘기를 학교 선생님한테 들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처음 듣는 이야기고 앞에 아는 사람이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이런 괴담들 막 재밌죠. 네. 재밌었는데요. 자, 이번 괴담이 그 선생님 가족을 따라서 한국까지 온 일본 귀신이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전 재밌었습니다. 귀신이 그 비행기를 못 탈 이유가 없죠. 지평 좌표계도 고정을 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바로 다음 괴담 갈까요? 오늘 괴담 다 좀 재밌는데? 한국 괴담 재밌다. 점점점점. 한국 괴담 재밌어요? 그럼 다음도 이제 한국 괴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괴담은 호기심 천국에서 방영된 자살 우물입니다. 호기심 천국 다들 아시죠? 한국에서 옛날에 있었던 그 스펀지 느낌의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윗 사진은 자살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저주받은 우물.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호기심 천국에 방송된 실제 이야기. 일본에서 많이 다뤄진 미스테리 장소로 유명한 이곳. 이곳에 퇴마사 한 분을 데리고서 이 우물이 있는 산골 동네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텝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져서 정신을 위식을 잃었습니다. 퇴마사가 귀신이 붙은 것 같다고 하자 예상치 못했던 일로 촬영이 이렇게 중단되는가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촬영은 해야겠다 싶어 촬영팀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뭐야? 그 이 스텝은 어떻게 된겨? 동네에 도착하여 우물을 촬영하려 하는데 이 동네 일본 주민들이 갑자기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 우물은 사람이 죽어나가며 저주받은 우물이다. 이런 식으로요. 호기심 천국팀은 괜찮다며 결국 촬영을 재개했고 우물 안을 보니 더욱 깊고 어두컴컴했습니다. 김영기 씨가 후레쉬를 들고 살짝 안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영기 씨가 안을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안쪽에 엄청나게 많은 손톱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장난으로 했다기에는 상당히 깊은 위치에 상당히 많은 수의 손톱 자국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물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물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1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고요. 그리고 촬영이 다 끝나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김영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기야, 아무래도 네가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다. 김영기 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곳에 들어갈 수 있겠냐며 거절을 했지만 감독님은 안전장치를 하면 안전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우물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결국 언젠까지 하지만 결국 김영기 씨는 우물에 들어가지 않았고 모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미친놈 같은데요, 감독님이? 근데 실존 인물이라 이런 말 하면 안 되네. 아무튼 호기심 천국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상상플러스에서 신정환 씨가 뒷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상상플러스에서 신정환 씨가 뒷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방송이 끝난 후 네이버 검색어 1위에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김영기 씨가 감독님과 어색해진 관계를 좀 풀려고 감독님,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저도 사람이라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그러니까 감독님이 뭔가에 씌인 거죠. 감독님도. 그래가지고 김영기 씨를 자꾸 우물 안에 넣으려고 한 거죠. 재밌습니다. 이렇게 댓글들이 있네요. 이악 물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했는데 안 한 척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되게 짧죠? 궁금하네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호기심 천국에서 방영된 자살 우물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것도 가볼까요? 니찬 번역회담 TV에서 여성이 맨홀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다 입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중학교의 부활동이 금방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에 있는 코타치에 들어가 앉아 TV를 켠 채로 수학 숙제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식칼을 사용하는 통통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잠시 뒤 TV에서 여성을 맨홀에 빠뜨려 죽이려 하는 것을 담은 중국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숙제를 하던 손을 멈추고 그 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상의 그 여성은 살아남은 모양이지만 그래도 무섭다고 생각하던 그때 저는 뭔가 석연찮음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어릴 적에 맨홀에 빠졌던 것 같은데 이렇게나 기억이 애매할 정도니 초등학생이 되기 전이었으려나요? 뻥 뚫린 동그란 구멍이 열려있는 것을 한참이나 멍하니 쭉 올려다보고 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구멍의 테두리에선 쏴 하고 물이 흘러 내려오는 이미지. 이윽고 그 구멍에 뚜껑이 덮여지고 주변이 새카맣게 되어서 울부짖었던 기억. 신경이 쓰여 저는 부엌에 계신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있잖아 엄마. 왜? 나 어렸을 적에 맨홀이나 그거랑 비슷한 구멍 밑에 뭐 빠진 적 있었어? 빠진 적 있었어? 점점점. 응. 엄마 듣고 있어? 나 맨홀에 있어. 응? 역시 있었구나 하고 자신이 물은 건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그랬더라? 네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이니까 4살이 되었을 무렵이야. 어디에 떨어졌어? 장소는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니시자키의 양호학교 옆길에 맨홀이야. 그날은 비가 엄청 내렸었지. 왜 그런 곳에 떨어졌지? 뚜껑이 열려 있었던 거야? 떠올리지 않는 편이 좋았는데 엄마가 떨어뜨렸어. 뭔 이상한 농담이야? 농담 아니야. 전에 너는 머리가 나빠서 필요 없는 애였으니까 버린 거야. 신에게 빌어서 전에 너를 거기에 버리고 새로운 너를 받은 거야. 하지만 전에 기억이 남아있었구나. 유감이야.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너를 받아야 한다니. 엄마! 어느 틈엔가 요리하는 소리는 멎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걸어놓은 천을 들추며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눈을 치켜뜨고 이마의 중앙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배가 있는 곳에서 양손으로 쥐어든 식칼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왜 그래? 엄마 진짜 장난하지 마. 응? 다른 집도 다 하고 있어. 필요 없는 아이는 교환받을 수 있거든. 이렇게나 컸는데 교환받는 건 창피하지만 말야. 육아를 실패한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대로 저를 향해 돌진해 와서 몸통을 부딪혔습니다. 식칼은 간발의 차로 빗나갔고 저는 가운데에 코타치를 두고 어머니와 옥신각신 하다가 틈을 봐서 현관 쪽으로 달려가 맨발인 채로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울며 불며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잠깐 유나야, 너 그렇게 젖어서 어딜 가는 거야? 그때 앞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굴을 들어 올리자 우산을 이쪽으로 향해 씌워주며 걱정스럽다는 듯 얼굴을 살펴보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깍! 저는 몸을 피하며 외쳤습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집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집에 돌아와 보니 뛰쳐나갈 때 열어둔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잠금도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전까지 집에서 요리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40분 정도 전에 살 게 있어서 나가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야. 그것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집에 돌아온 저는 마른 수건으로 머리에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 뒤 부엌 쪽을 보았습니다만 요리하고 있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타치 위에 펼쳐두었던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아까 전에 일을 말하였지만 이상한 얘기네. 엄마가 한 사람 더 있고 식칼로 널 죽이려고 했다니. 꿈이라도 꾼 거 아니니? 코타치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꿈을 꾼 게 아닐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이야기는 끝입니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문득 어쩔 때 배에 식칼이 꽂혀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쩌면 그때 두 번째 교환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하고, 하지만 바꿨는데 전에 기억이 있는 것도 이상하니까 점점점 하하, 설마 그럴 리 없겠죠 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니찬 번역회담, TV에서 여성이 맨홀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다입니다. 재밌네요. 요거는 약간 실화 느낌이라기보다는 일본 특유의 괴담 느낌? 그냥 재밌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꿨던 꿈을 진짜 일어났던 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릴 적의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고 꿈도 진짜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 얘기는 좀 재밌네요. 그런 꿈을 진짜라고 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이 글쓴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습니다.